남은 길이 얼마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헌법재판소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지금 변론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은 민주당의 내란몰이 공작이고 제2의 김대엽 사건이다 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나온 입장문 바로 같이 보시죠. 내란몰이 공작의 실체가 드러났다. 어제 김 단장의 국회 폭로를 보고 이런 입장을 낸 겁니다. 민주당에 민주는 없지만 더불어 공작은 존재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을 제2의 김대엽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좌절되었다. 김현태 단장 때문에. 여러분, 병풍 사건 김대엽 씨 잘 아실 겁니다. 2002년 때 대선이었죠. 병풍 사건 장본인입니다. 당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게 허위 사실로 최종 판단됐고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호 대변인, 네. 대통령 측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 김대엽 씨 비유했습니다. 적절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이른바 좌파들의 DNA 속에는 저런 것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뭐 광우병 때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사드 전자파 때도 그랬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뭐 천안함, 뭐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그다음에 뭐 최상병 사건 때는 무슨 삼부토건, 멋쟁 해병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일관된 패턴입니다. 그냥 선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거의 다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설명이나 사과도 하지 않죠. 그런데 왜 그럴까? 그럼 좌파들이 왜 이렇게 일관된 패턴, 이런 DNA를 가지고 있을까?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이상하게 자신들이 세상의 정의라는 그런 그 독선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절대적인 정의다. 그리고 우리한테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세상을 이제 선악으로 보고 자신들은 항상 선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하기 때문에, 정의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그 수단과 방법은 용인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저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뭐 했는데 결국 그 결과는 좋았잖아.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 법치 사회는 결과 못지않게 절차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간첩도 방어권은 보장돼야 된다라는 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김현태 단장이라든가 홍장원 차장이라든가 이런 진술이 오염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결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것대로 매우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질서를 교란하고요. 우리 법정에서 명백하게 공정하게 엄중하게 다뤄줘야 될 것들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증인들한테 위증을 교사하고 그다음에 매수하고 회유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우리나라는 제대로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그 징후들 그런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헌법재판관은 별개로 이 문제들은 끝까지 규명해야 된다. 그리고 사법적인 책임을 물어서 정말 잘못했다면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 측이 이번 탄핵을 제2의 김대엽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어제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국회 진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707 특임단, 그 정예화된 특수부대가 행동한 것은 거기에 있는 민간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그들과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에 있는 군인이 아니고 그 안에 있던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터뜨렸다라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당시 그 몸싸움 이후에 민주당 보좌관으로 생각되는 인원이 저에게 와서 좀 자랑하듯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복귀해서 저희 부대원들이 들은 수없이 많은 폭행과 폭언, 욕설에 대한 사실을 들으면서 마치 저희를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키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707 특임단이 그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소화기를 터뜨리고 오히려 도발을 통해서 폭동을 오히려 유발시키려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건 제가 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김현태 단장의 육성
진술입니다. 네. 우리가 그날 개업날 국회에 들어가 봤더니 소화기라든지 우리에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마치 우리를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키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자, 지금 폭동을 일으키려는 느낌을 받았다. 라고 하니까 대통령 측이 이 제2의 김대엽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민주당이 마치 707 특임단을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키려면 국회에 헬기 타고 707 특임단이 올 걸 미리 알고 있었어야죠. 그래야 이용을 할 거 아닙니까? 저게 말입니까?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야말로 주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어쨌든 간에 지금 민주당이 뭐 곽종근 전 사령관이라든지 아니면 김현태 단장 뭐 이런 분들을 회유했다고 말하잖아요. 저는 회유라고 한다고 하면 이 회유도 좋은 회유와 나쁜 회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나쁜 회유가 뭐냐? 없는 것을 지어내게 하는 게 그게 나쁜 겁니다. 그런데 뭐 좋은 회유라는 표현은 좀 과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아니 사실대로 말하라.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게 잘못된 겁니까? 저는 그게 왜 잘못된 건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뭐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해서 뭐 조작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스스로 선관위의 병력 출동 내가 시켰다라고 했어요. 왜 시켰냐? 선관위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영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럼 불법 아닙니까? 그리고 선관위 직원을 행동제압하고 휴대폰 뺏고 선관위 연선에 가가지고 체포하고 그거 불법 아닙니까? 그거 다 온 국민이 알고 있잖아요. 또 국회에 가가지고 의결을 방해하려는 행동들 CCTV로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뭘 조작을 했다는 겁니까? 민주당이 마치 비상계엄을 할 걸 모든 걸 다 알아가지고 거기에 건건히 이렇게 대응했다는 겁니까? 저는 뭐 물론 모든 과정 속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논쟁의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은 저는 국민의힘도 인정해야 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계속해서 구자람 변호사님 뭐 반론 있으신가요? 근데 이제 절차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위헌 위법에 대한 확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위법에 대한 그 정도가 중대해야 파면에 이르기 때문에 쟁점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김현태 단장이 얘기하는 건 국회에서 있었던 부분. 근데 지금 다른 거 뭐 선관위에 대한 부분 가지고서 파면이 가능하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각각의 쟁점이 다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 회유가 있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문제 삼아서 들여다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방금 뭐 착한 회유, 나쁜 회유 이렇게 구분을 지으셨는데 그건 형사소송법상으로 다 불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착한 회유, 너 봐줄게. 어떤 이익 제공을 한다. 달콤한 것들. 그래서 끌어낸 진술은 진짜든 가짜든 간에 증거 능력이 없고 너 내가 불이익 줄게. 너 세게 처벌할 거야. 라는 것도 협박이 되겠죠. 나쁜 회유? 착한 회유, 나쁜 회유가 어디 있어요? 회유는 다 나쁘지. 그래서 끌어낸 진술에 대해서는 오염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증거 능력에 대한 가치를 낮게 보고 그렇게 해서 쟁점 하나가 날아간다? 다른 부분에 의해 가지고 위헌 위법이 확인될 수 있겠죠. 하지만 중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판단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호 대변인님께서 말씀 잘하셨어요. 간첩도 보장돼요. 왜냐? 그 쟁점 하나하나가 모두 다 방어권과 연결되어 있고 그 사람이 저지른 만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끔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확인되니까 의미 없다.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닙니다. 예.